자, 항상 배운 대로 가요. 자, 그리고 실전에서는 어차피 거의 기억이 날 거예요. 이 정도 연습을 하면. 그래도 확인할 정보도 확인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여러분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 내신 실전 들어가서는 문제부터 먼저 푸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오케이? 근데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어. 지금 여러분이 이미 똑같은 방법으로 중간고사 때 90점 이상이 나왔다면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근데 중간고사에 80점 미만이 나온 친구들이 있죠. 중간고사에 원점수 기준으로 80점 미만이 나온 친구들은, 그리고 특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압박을 느끼는 친구들은 문제부터 먼저 풀고 가도 괜찮은 게 지문이 기억이 날 거 아니야. 우리가 연습을 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근데 순간 좀 헷갈리는 분위기 같아요. 다시 정리해드릴게. 저랑 공부를 해서 중간고사 때 80점 이상이 나왔다. 그럼 그냥 하던 대로 하시고요. 80점이 안 나왔다. 이 친구들은 문제부터 보는 게, 또는 시간이 부족했다. 문제부터 보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알 거예요. 별거 없어. 너무 겁먹지 마. 봅시다. 1달러. 세상에는 너무 작아서 여기다가 녹색으로 쓸게요. 미시세계라고.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는 이 녹색 개념을 되게 가중치를, 정보 가중치를 안 줬거든. 근데 이제는 정보 가중치를 이제 많이 주고 있어요. 왜냐면 알아야 되는 지식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영역은 파장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원인이죠. 때문에 단백질 분자 구조 같은 내부 구조는 관찰할 수가 없네요. 한계인 거죠. P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필요하겠죠. 미세한 물질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파장이네, 파장. 핵심 원리는 그런 거 뭡니까? 파장이죠. 파장이 길 거냐, 파장이 짧을 거냐. 해결 방법은 짧은 파장으로 가자. PCS 구조죠. 파장이 길어서 관찰할 수 없으니까 짧은 파장으로 가면 되겠죠. 이런 게 툭 하고 보여야 되는 거야. 됐죠? 이 지문도 되게 구조가 깔끔해서 좋네요. 자, 이때 활용 가능한 빛이 바로 방사광이다라고 하면서 그래 주제 세팅을 했죠. 방사광. 자, 그러면서 방사광이란이라고 하면서 이란 세모치고 정이라고 써주세요.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바뀐 운동 궤도의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출되는 좁은 퍼짐의 전자기파를 가리킨다. 말이 존나 어려운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 전자가 있고, 전자는 거의 빛의 속도래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얘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바꿀 거 아니야. 됐어요? 바뀐 운동 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 그럼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바뀐다면 여기에 대한 이 접선 방향으로 뭔가 전자기파 같은 게 나오나 보군요. 됐어? 그림을 하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오케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줄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하는 게 훨씬 이해가 와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판단이에요. 자,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정보가 명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가 조합되어 있으면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나.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저런 의미도 가능해져 버리는 거야. 근데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보, 단어, 문장 하나하나 판단을 하다 보면은 정보 하나하나가 그 역할이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아, 전자가 움직이고 있구나. 전자 빛의 속도구나. 가다가 얘가 방향을 바꾸는구나. 그럴 때 그 바꾸는 방향의 접선 방향, 거기로 뭔가 전자기파가 나오고 전자는 전자대로 움직이고 있겠지. 오케이. 이단락. 방사광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엑스선이라는 다양한 파장을 가는 빛으로, 잘 들어요. 이렇게 2단락 초반에 1단락 끝에 주제 세팅이 되고 있으면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 넘버링을 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파장 가변성을 지닌다. 당연하겠지. 4개를 어떻게 쓸 건지.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방사광은 휘도가 높은 빛인데, 휘도가 뭔지 모르겠잖아. 한번 칠게요. 휘도란이라고 하면서 정의를 또 해주고 있죠. 빛의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빛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퍼짐이 작으면 작을수록 휘도 값은 커진대. 자, 이것도요.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별거 아니야. 이거 가세요. 이것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래서 그래요. 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잘 봐. 빛의 집중이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빛 중에 제일 집중력이 좋은 빛이 뭐예요? 집중도가 높은 빛이 뭐예요? 레이저 같은 거란 말이야. 빛을 모아준 걸 거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빛의 퍼짐이 작아야지. 그리고 빛이 세야지. 라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예요. 봐봐. 예를 들면 이런 레이저 선이 있어. 어떻게 되겠어? 퍼지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강도도 세야 되겠지. 그래야 레이저처럼 나갈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라는 과목은요, 이렇게 정보처리라는 건 이렇게, 여러분 잘 들어.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여러분 평생에 지금 같은 시기가 극히 짧은 시간이잖아. 봐봐.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18살이야. 그럼 여러분은 17년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거야. 여러분 인생의 95% 이상을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이제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처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때가 여러분 평생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요, 뭘 봐도 모를 수밖에 없어. 중학교 때는 뭘 봐도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고등학생쯤이 되잖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그러면 레이저 다 알고 있잖아.
레이저? 그래. 이거 어떻게 일직선으로 나가네? 일직선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되겠어? 빛이 세야 되겠지. 허지지도 않아야 되겠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조 잡는 것도 기본이지만 이렇게 기존 지식하고 여러분의 그러니까 기존의 배경 지식하고 여러분 머릿속 지식하고 새 지식을 붙여가지고 연결을 지어야 처리가 돼요. 이걸 여러분이 나중에 교육심리라는 여러분이 사대나 교대를 가게 되면 교직 과목으로 배우거든요. 교육심리에서 배워요. 이런 학습 이론에 대해서. 계속 봅시다. 예를 들어 방사광에서 실험을 위해 선택된 X선은 기존에 쓰는 X선보다 휘도가 수만 배 이상이라서 그러니까 방사광이 쓰이는 거는 굉장히 강도도 세야 되고 퍼짐도 작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잘 나오는구나. 그럼 봐봐. 핵심은 뭐예요? 이거야. 빛의 세기와 비퍼짐이 작은 걸 가지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요. 그럼 여러분 이 단락 정보가 이 단락에 초반부에 세팅된 4개는 어차피 각 단락별 주제로 넘어갈 것 같고 그러면 휘도에 대한 얘기 끝이에요. 휘도, 빛의 집중. 세기 크고 퍼짐은 작고 그럼 정보는 3개밖에 없어. 이 단락의 정보는. 맞잖아. 휘도라는 정보, 휘도는 빛의 세기가 클수록 퍼짐이 작을수록 끝. 됐어요? 되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은요 이런 가치 판단 없이 다 쉐를 외우잖아. 그러니까 이미 걔네랑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은. 오케이? 이거 해야 돼. 근데 이 작업이 여러분 제가 설명하면서 하다 보면 무조건 1시간 넘어요. 어떻게 비문학 그래? 이 많은 지문을 근데 이 지문 보고 멘탈 나간 게 씨발 언제 이걸 다 돌려주지? 수업 다 하려면 끝이 없는데 이거. 아무튼 계속 봅시다.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하세요. 안 되는 건 저한테 질문하고. 자, 방사광은 자연에서 별의 수명이 다해 폭발할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자연에서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어렵지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고성능 슈퍼현미경으로 불리는 방사광 가속기라는 걸 이용을 하나 보군요. 즉 무슨 얘기야? 방사광을 써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야 돼. 근데 자연에서는 이게 당연히 구해지지 않겠죠. 자연에서 구할 수 있겠지만 자연의 것을 이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럼 인위적으로 방사광 가속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방사광 가속기는 일반적으로 크게 전자 입사장치, 전자링, 빔라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왜 정보량을 털어놓고 이렇게 수습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2단락 초반부에서 4개를 썼으면 수습을 해줘야 되는데 수습은 또 안 했네요. 얘는 특이하게. 3단락도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봐봐. 얘는 방사선 가속기의 요소들이니까 이것도 아마 구조 그림으로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나왔네. 어디에 나와 있니? 여기 나와 있죠. 됐어? 그러니까 이 3단락은 여러분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구조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도직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단락을 그냥 처리해도 괜찮겠지만 아니요. 3단락 처리하면서 눈에 보이잖아 문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에 있는 그림하고 이해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았다는 거죠 지금. 정리하면 뭐라고? 방사선 가속기는요 1. 전자 입사 장치와 2. 전자링과 3. 빔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X선일 때와 진공자외선일 때 두 종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분류해놨나 보구나. 그리고 전자 입사 장치도 전자총, 선형가속기, 휨전자석, 삽입장치, 고주파 공동장치 이렇게 3개, 2개 각각 분류가 되나 보구나. 그러면 의도는 뭐겠어요? 그래요. 이런 구조를 그리고 이 구조를 처리하는 이미 해줬으니까 뭐 하라는 거겠어? 원리. 그래서 전자총의 원리, 선형가속기의 원리, 그래서 A, B, C, D, E의 원리를 처리하라는 문제로 보이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구조보다는 출제 의도가 원리였던 거죠. 그리고 우린 이미 배웠잖아요. 요즘 지문에서는 이렇게 그려버리면 끝나는 난이도 쉬운 구조를 묻기보다는 원리 물을 확률이 크다요. 아시겠네요? 여러분 내신은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내가 순간적으로 보자마자 이 구조도 지워놓고 구조도 그리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 내신에서 이런 것도 보이긴 하거든. 근데 그런 말을 줄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실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버라이션은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 그것도 정규분포야. 그러니까 내신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의 정규분포는 그냥 이 원문이야 원문. 원문을 여러 번 돌려보는 게 최고야 그냥. 그리고 그게 원문을 더 이상 보는 게 의미가 없어질 정도였을 때 여러 가지 사설 문제라든지 또는 변형 문제 같은 거 풀어보는 의미가 있어요. 일단 원문 이해도가 떨어지잖아. 문제 푸는 거 별로 의미 없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가 나올 거야 얘들아, 이게 나올 거야 얘들아, 이게 중요해. 여러분은 당장 시험 며칠 안 남았고 불안하니까 내가 그런 거에 좀 마음이 잡힌단 말이야. 근데 그럼 뭐해? 결국 핵심은 이 원문을 얼마나 제대로 잘 정리하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근본으로 가서 원문 정리를 할 거고요. 정보량이 되게 터져 있고 구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미 힌트를 얻었죠. 원리가 초점이구나 여기서는. 그래서 구조를 그림 그릴 거냐 이미 보기에서 그려졌고,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원리겠구나. 원리가 출제 포인트구나. 자, 1번 전자 입사선 장치. 전자를 방출시켜서 동그라미 1,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을 시켜서 동그라미 2, 저장링으로 주입한대요. 동그라미 3. 3단계인 거죠. 어려울 건 없어. 아까도 핵심 원리는 뭐야? 전자가 빛의 속도로 가다가 나오는 전자기파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전자 방출, 가속, 주입이야. 그럼 여기도 와봐. 전자총, 가속하는 역할을 하겠죠. 선형 가속기. 그러니까 전자총은 전자를 풍 쏠 거고, 선형 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킬 거고, 그거를 전자링까지 주입하겠죠.
그럼 아까 나와 있는 이 3단락에 1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뭐 동그라미 3이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A에서 광전 효과를 활용하여 방출시킨 전자는 B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되어 높은 에너지를 갖게 했군.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 1번 선지.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이건 왔다 갔다 푸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3단락의 정보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보기를 만들었고 선지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다시 3단락으로 와서 이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구조 처리를 할 건데 처리할 정보가 되게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이 문제에서 보이잖아. 1. 전자입산장치, 2. 저장링, 3. 진공자외선 빔라인 해가지고 일단 전자입사장치와 저장링과 빔라인 3개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원리가 있고 정보가 되게 많을 거야. 근데 어쨌든 이 3단락 내용 구조를 제대로 처리해놓고 보기랑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해보시면은 느낌은 잡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를 잡았으니까 느낌이 잡히는 거지 그냥 발제도 들어가면 되게 피곤해질 겁니다. 계속 봅시다. 전자총은요. 고유한 파장을 가진, 자 그럼 봐봐. 1-1 전자총이요. 고유한 파장을 가진 금속에 그 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가하면 전자가 방출되는 그게 바로 광전 효과고요. 전자총의 핵심 원리는 뭐다? 광전 효과다. 그리고 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니까 광전 효과에다 저는 좀 더 강조를 할 거고 지속적으로 전자를 방출시키고 이때 방출되는 전자는 속도가 느려. 에너지도 없어.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선형가속기라는 게 필요한가 봐요. 선형가속기에서는 음전하를 띤 음전하를 띤 전자가 양전하 띤 양극적으로. 아, 그러니까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거군요. 움직이는 전기적인 힘의 원리. 전기적인 힘의 원리. 원리 지금 되게 정보같이 높게 물어볼 거라 그래서 잡아놨죠. 전자를 가속시키고. 그럼 봐봐. 에너지 작은 게 해결이 됐죠. 속도도 빨라지고. 당연하지, 여러분. 속도가 빨라지면 에너지도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선형가속기에서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된 전자는 이후 저장링으로 보내진다. 2단계로 보내진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신없어 보이지만 이걸 줄글로 처리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구조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전자총에서 어떻게 했어? 전자를 방출시켰어. 그래서 어떻게 선형가속기에서 가속을 시켰어. 근데 거기에 쓰는 핵심 원리가 뭐였어? 광전 효과였던 건지. 그 다음에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속을 했는지. 그리고 당연히 속도가 가속이 되면은 에너지도 높아진다 그랬었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발췌도구로 가는 게 아니야. 주제 구조를 잡아서 구조들을 그려서 가는 이 느낌이에요. 4단락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저장링이요. 저장링 이어지고 있는 2단계입니다. 그래서 샵 1단계 전자 입사장치에서 그 다음에 샵 2단계 저장링에서 휨 점자석 삽입장치 고주파 공동장치 4단락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일반적으로 N각형 모양으로 설계해서 N개의 직선 부분과 N개의 모서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도 봐봐. 그냥 넘어가면 되는 정보긴 한데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N각형은 N개의 직선과 N개의 꼭지점이잖아. 삼각형 꼭지점 3개고 선분 3개죠. 사각형 꼭지점 4개고 선분 4개죠. N각형 N개의 직선 또는 N개의 선분 N개의 꼭지점이겠죠. 저장링 모서리 부분에는 전자의 방향을 조절하는 휨 전자석을 설치해서 그럼 봐봐. 휨 전자석 때문에 방향 조절이 되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 전자가 지속적으로 궤도를 따라 회전할 수 있게 해준대.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육각형이 있다고 하면은 전자가 이 얘네들의 영향 여기에 뭐 자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전자기력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도는 건가 봐. 됐어요? 그럼 오는 동을 하면은 작은 공간에서도 계속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계속 가속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휨 전자석을 설치해서 전자 방향. 그래서 궤도를 따라 회전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림 이해됐죠? 휨 전자석을 지나면서 자석주에 자기장의 힘을 받았고 휘게 되는데 이 그림 그대로 설명하면 되겠네. 이때 전자의 운동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사광이 방출된다.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때 방사광이 방출된다 그랬었는데 그러면 매 순간 원운동을 할 때 매 순간 방출되는 거잖아. 매 순간 운동의 방향을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미분 개념이야. 갑자기 집중력이 또 떨어지는 미안해 얘들아. 자, 갑자기 미분 개념이야. 자, 1참수가 있어. 기울기는 하나죠. 미분 계수도 하나죠. 운동 방향을 바꾸지는 않는 거야. 자,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제 곡률에 따라서 얘는 순간순간 미분 계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평면 위에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면은 이렇게 곡선 운동을 하는 거면 그러니까 항상 곡선이라면 항상 어떤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원운동도 마찬가지야. 어떤 점에다가 접점을 찍든지 간에 이런 접선들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 접선 방향으로 계속 방사광이 나오고 있는 거지. 아니,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겠죠. 그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방사광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해됐어? 다시 봐봐. 바뀐 운동 궤도의 곡선 접선 방향 방출되는 좁은 퍼짐의 전자기파. 이게 방사광이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 거야?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1단계에서 빛의 속도로 전자를 가속시킨 거예요.
그럼 2단계에서 이제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되는, 방사능을 방출해야 되는 건 어떻게? 이런 어떤 N각형을 놓고 여기다가 자석 같은 걸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기력에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걸 되게 미세하게 조정을 잘 하면 얘는 계속해서 이 주변을 도는 원운동을 하겠지. 이해됐어? 그럼 원운동을 하는 내내 모든 접점에서 전자기파가 계속 방출이 되는 거라고. 됐어요? 이해가 혹시 안 되는 게 있나?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표정들이어가지고. 이때 전자운동의 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사능이 방출되는데 저장링의 직선 부분에서는 N극과 S극을 번갈아 배열한 삽입정체가 설치되어 있고 전자는 삽입정체에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며 구불구불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뀔 때마다 방사광이 또 방출이 돼. 왜? 봐봐. 움직임이 바뀔 때 접선의 직선 방향으로 나오는 게 방사광이니까. 이렇게 방출된 방사광은 위상이 동일한 방사광과 서로 중첩되면서 진폭이 커지는 간섭 현상이 나타난다. 여러분 나중에 대학가 위성수학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정보, 대단한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뭐냐. 뭔가 중첩이 되면은 힘이 커지겠죠. 진폭이 커지겠죠. 그래서 삽입장치에서 중첩되어 진폭이 커진 방사광은 휨 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큰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때 휨 전자석과 삽입장치를 통과하여 방사광을 방출한 에너지는 전자는 에너지를 잃게 되고 왜? 방사광이랑 방출됐으니까 에너지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고주파 공동장치는 이러한 전자의 에너지를 보충하여 전자가 계속 돌게 한다. 자 그럼 봐봐. 벌써 지금 4단락에서 우린 터졌어요. 정보량도 뒤지게 많고 원리도 많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는? 판단이야. 이게 수능이었다면은 여러분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지 확인해서 판단이고 여러분 지금 내신 대비하는 거잖아. 내신 대비니까 여기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아줄 거예요. 구조도를 그리거나 인거를 잡아서.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봅시다. 5단계. 빔라인은 실험 목적에 맞도록 방사광을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 실험에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방사광을 지금까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3단락의 역할은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은 전자를 가속시키는 거야. 4단락의 역할은 얘들아 뭐냐면 전자를 가속시켰으니까 전자의 움직임이 생기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접선 방향으로 뭐가 나온다고? 방사광을 방출시키는 거야. 그 원리와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5단락에서는 이제 나한테 필요한 방사광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문단의 핵심 주제, 가장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 잡혀야 결국은 이 글이 처리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여러분한테 다가오는데 자꾸 막 그걸 못하겠으니까 모든 정보를 다 살리는 게 문제라고요. 주황색, 그 다음에 파란색이라고. 계속 볼게요. 크게 진공 자외선 빔라인과 액선 빔라인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 그림 봤죠? 진공 자외선 빔라인. 주로 기체 상태의 물질 구조나 고체 표면에서 물질의 구조 등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X선은 물질의 내부 구조, 원자 배열. 다시 볼게요. 기체나 물질의 구조, 표면. 다시 기체 상태의 물질의 구조 또는 고체의 표면. 거기서 물질의 구조. X선 빔라인은 파장이 짧아. 내부 구조. 그러니까 진공 자외선 빔라인은 아마 표면 위주로 처리를 하는 것 같고요. X선 빔라인은 파장이 짧아서 뚫고 들어가니까 내부까지 들어가서 보나 보군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보여야 되는 거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그냥 나열이 아니야. 두 개로 분류했으면 두 개 역할이 있겠잖아요. 어떤 역할이 있겠을까? 그래. 기체 상태 물질의 구조. 그럼 내부까지 뚫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 또는 고체 표면이잖아. X선 빔라인은 파장이 짧 때 내부 구조래.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표면이나 겉. 얘는 속까지 파고들 수 있으니까 내부겠죠. 특히 X선의 빔라인 중에 하나인 X선 현미경은 최대 15나노미터 정도 되는 생체 조직과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라고 내가 수치는 발제도 하시라 그랬고, X는 가시광선과 달리 유리렌즈나 거울을 써서 굴절시키는 반사시키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굴절 반사를 시킬까? 그래서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그렇지, 아까 전자였으니까 마이너스 성격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기장을 이용하게 되면 굴절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체적인 흐름은 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구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아보고 구조도를 그리고 그리고 이 4단락의 구조를 그리면서 올 건데, 여기서 힌트를 드리면은 4단락, 그러니까 3단락 이후 구조도는 얘를 이용해야 돼, 얘를. 이해됐어? 그렇게 지금 그려볼. 정보량이 너무 많이 터지는 상황이어서 4단락이 약간 멘탈 터졌어요. 그래서 아까 구조를 못 잡았다가 이제 구조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잡아놓은 건데, 이게 멘탈 터진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야. 구조를 안 잡아서 그래. 순간적으로. 왜 그러냐면 봐봐. 이게 축구 선수도, 예를 들면 손흥민 같은 선수들도 자기가 의도한 대로 패스를 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삑살이 나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그런데 국어는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떤 사고 과정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을 평소에 연습을 해놔야 돼. 근데 어떤 순간적으로 체력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은 순간적으로 놓칠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도.
내가 이거 풀다가 속이 쓰렸어. 미안, 진짜 웃겼어. 좀 웃겼는데 사달락 처리하다가 니네는 내색 못 느꼈겠지만 나는 막 속 쓰려서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놓쳐버린 거야. 봐봐 얘들아. 지금 사달락은 저장 링에 대한 건데 저장 링은 1. 휨 전자석 2. 삽입장치 3. 고주파 공동장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희 내가 아까 필기 컬러로 출력해서 본 거랑 비교하면 알겠지만 내가 여기다가 현관펜을 안 쳐놔요. 그러니까 터지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사달락의 주제가 이 세 개였구나라는 걸 못 잡으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위계가 안 잡히니까 내용이 안 잡혀. 그래서 뭐라고? 휨 전자석의 기능이 뭐구나. 삽입장치의 기능이 뭐구나. 고주파 공동장치 기능이 뭐구나. 휨 전자석의 기능은 뭐예요? 간단하다니까. 회전을 시키는 거야. 회전을. 휨 전자석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어이씨 깜짝 놀랐네. 휨 전자석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회전을 시킨다고. 회전을. 그러니까 당연히 방사광은 운동을 바뀌었으니까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삽입장치는 뭐냐고. 삽입장치는 뭐라고? N극과 S극이 번갈아 있어서 어떻게 돼? N극과 S극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죠? 움직임이 생기죠. 움직임이 바뀌면 당연히 방사광 방출이잖아. 됐죠? 결국엔 무슨 얘기야? 휨 저전석은 궤도 회전을 시키면서 방사광 방출이고, 삽입장치는 NS극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 방사광 방출인 거야. 그럼 방사광이 계속 방출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자이 같은 애들이 중첩되면 간섭 영상. 그래서 정리하면 어쨌든 얘도 그렇고 결국에는 방사광 방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방출된 방사광들이 간섭을 하고 증폭이 된다고요. 그렇게 방사광들 방출하다 보면 당연히 얘는 에너지가 떨어지겠지. 그럼 에너지를 보충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 보충하는 건 고주파 공동장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주제 구조 빡세게 못 잡으면 그냥 터지는 거예요. 어차피 이해가 안 돼. 그냥 읽으면. 근데 희한하게 주제 구조 잡으면 이해가 되는 형태로 지문 설계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1단락 주제는 별거 없어요. 구조를 틀어보니까 더 그래. 그냥 방사광을 도입하기 위해서 언급일 뿐이야.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일단 미시세계에서 우리는 가시광선으로 관측이 안 된다. 파장이 길어서. 파장을 짧게 할 수 있는 방사광 같은 거를 가지고 내부 구조를 관측해야 된다. 오케이, 알겠어. 방사광 어떻게 만들 건데? 자, 방사광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중 정도의 휘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휘도는 퍼지면 작고 세긴 높다는 거야. 이게 사실 이 단어는 진짜 세 단어로 끝이야. 읽어봐. 좀 이따 세 단어 말고 의미가 없어. 그럼 분명히 이 단락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든지 핵심 원리를 가지고 한 문제 만들라고 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방사광을 방출하는 그 과정을 3단계로 3단원으로 설명을 해놨다고요. 3단락으로. 그래서 자연에서는 나오긴 하지만 이용하기 힘드니까 인위적으로 만들 거고, 전자입사장치, 저장링, 빔라인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의도하는 형태의 방사광을 만들어낼 거야. 자, 그럼 첫 단계인 전자입사장치는 일단 전자총에서 광전 역할을 통해서 전자를 방출하면 선형가속기에서 전기 힘을 이용해서 빛의 속도 정도로 가속을 시키고,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방사광이라는 건요. 어디 나왔지? 전자가 전자가 2번 빛의 속도일 때,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울 때 3. 운동 방향을 바꾸면서 그 접선 방향으로 방출되는 전자기파잖아. 오케이? 이 4단계예요. 이 4단계. 그럼 결국에는 이 4단계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전자를 방출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가속시켜줘야 되고, 세 번째는 운동 방향을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전자를 방출하고 빛의 속도로 가속하는 거는 3단락. 운동 방향을 바꿔주는 거는 4단락이죠, 이제. 그러면 방사광이 방출될 거 아니야. 됐죠? 그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방사광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표면은 진공자외선 전자뱀, 그리고 파장이 더 짧아서 내부까지 침투할 수 있는 X선 이용해가지고 내부까지 침투한다. 이 느낌이야. 결국 구조 잡아보면은 이 정보로 다 끝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만 이해하면 돼. 그리고 이 정보가 형광펜으로 눈에 띄면 되고 파란색 구조로 잡히면 돼. 그러면 다 처리가 될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연습이야, 여러분. 이 연습.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혼자 할 수 있는 지문들 혼자 해가시고, 혼자 하기 힘든 지문들은 정리해서 저한테 하시면은 아마 내가 거의 95% 이상 해줬을 거예요. 저번 중간고사 때도.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았어, 진짜. 왜냐면 생각을 해봐. 진짜 한 지문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해주는 게. 근데 이게 답이에요, 그냥. 이걸 해야 돼. 하세요. 자, 문제 봅시다. 26번. 시험 목적에 따라 빛나는 종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표면을 볼 것이냐, 내부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내부를 볼 거면 X선 이용한다 그랬었고, 표면 보면은 아마 진공자외선이라고 그랬어. 됐죠? 오케이. 5단락의 주제고요. 이번 선제, 휨 전자석의 개수는 저장링의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죠. 전자석이라는 거는 어떻게? 궤도를 돌게 만들겠는데, 궤도 회전을 만들어주는 건데, 저장링의 모양. 아까 뭐 N각형 이런 거 있었잖아. 3번 선지, 빛의 집중 정도는, 그러니까 이건 4단락 주제겠죠. 빛의 색이 퍼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단락 주제 바로 보이죠. 전자는 양전할 땐 양극적, 그렇죠. 전자가 이거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지, 당연히.
여러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원리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계속 언제 다 발치려고 그래 이거. 헷갈려서 안 돼. 더군다나 니네가 시험 상황을 생각을 해봐. 그 많은 정보량 언제 나올 건데. 끝나요. 절대 못 풀어. 그러니까 막 원점수 50점 60점 나오는 거지 내 내신 치면 이거. 우리 애들은 아니지. 우리 애들은 내용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치도 그냥 훨씬 빠른 거야. 5번 문제, 5번 선지. 금속이 고유한 파장보다 긴 파장의 빛을 금속에 쏘면 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다. 이게 뭐야 지금? 광전 효과 막 이런 거였던 것 같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이 안 되니까 발제독을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좁혀놨기 때문에 돼. 봐. 발제독을 해도 1번은 발제독 할 일이 없어. 맞잖아. 표면이냐 내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명확하게 주제로 잡았기 때문에 얘는 주제 구조로 잡았기 때문에 얘는 1번 선지는 틀릴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장링의 모양 N각형이었고 그 N각형에 붙었었던 것 같거든? 발제독 한번 해봐. 여기 있죠? N각형 모양을 설계해서 N개의 직선 부분과 N개 모서리 부분이 이루어져 있는데 모서리 부분에는 전자석이 있대. 이해됐어? 그러니까 크게 주제 구조가 잡히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내용 발제도까지 해가지고 오케이. N각형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구나 개수는. 모서리에 달리는 거니까 N개에 달리겠죠. 그 다음에 2달락은 볼 필요도 없는 원리였고 3번 선지도 핵심 원리고 그럼 이제 4번이 5번이 제일 의심 간단 말이야. 그럼 광전 효과를 다시 발제도 해보자고. 광전 효과가 뭐였어? 여기 짧은 파장의 빛을 가하는 거구나. 구조가 잡혔으니까 바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근데 여러분 주제 구조를 안 잡고 이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단어 하나하나에서. 그럼 무조건 터지는 거지. 근데 주제 구조로 90%, 95% 이상의 정보가 처리가 된 상태에서 5% 확인하니까 쉬워지는 거고요. 주제 구조를 안 잡으면은 90% 이상의 정보가 처리 안 된 상태에서 90%의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니까 터질 수밖에 없는 거야. 발제독 하지 말라고. 제발. 발제독은 최후에 처리가 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래 주제인 방상은 당연히 묻겠죠. 1, 2달러 핵심 원리든 나머지든. 그래 우리가 지금 파장을 바꿀 수 있었잖아요. 아까 봐봐. 여러분 이거는요. 설계인데요. 1번 선지랑 똑같아 지금. 왜 똑같냐? 아까 X선의 특징이 뭐였어? 파장이 짧기 때문에 내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 그럼 그 얘기는 파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만 가지고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나 사고 깊이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선지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를 판단하는 과정이 또 깊어지는 거야. 어제 보여줬나? 어제도 고의 수업이었네? 야, 고의 수업만 이번 주에 지금 9시간 하네. 어제 고의, 그러니까 이번 10월 교육청 했었잖아. 내가 11월 교육청 했었잖아. 기억납니까? 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 내가 한 문제를 못 털었어.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털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국어 지문들이 최근은. 2번 선지. 방사능 가속기에서 연구 목적으로 가속시키는 전자기파이다. 무슨 얘기지? 얘기는 또. 잠깐만요. 방사능 가속기에서 연구 목적으로 가속시키는 전자기파다. 봐봐. 왜 판단이 안 되는 줄 알아요? 내용은 다 있거든. 내용은 다 있어. 얘들아 봐봐. 봐. 방사능 가속기에서 만드는 거 맞니? 틀린 건 아니야. 방사능 가속기가 있긴 해. 맞죠? 방사능 가속기가 만들잖아. 이 방사능을. 그 다음에 연구 목적도 맞아. 연구하려고 하는 거지. 뭐 하려고 하는 거요? 가속도 시키네. 맞지? 전자기파 맞기도 하네. 뭐야 이거? 내용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니네 판단을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뭐로 가라고? 미시구조로 가라고. 미시구조. 즉 신텍스, 문장 구조로 가라고. 문장 구조. 그럼 봐. 방사능 가속기에서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맞죠? 연구 목적으로 만드는 것도 맞아. 근데 봐봐. 우리가 나중에 국어 문법을 배우시면 알겠지만, 수능 문법을 보면 알겠지만,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지만 그게 주어 역할을 할 때가 있어. 이해가 그래. 방사능 가속기가 가속시키는 거잖아. 뭐를? 방사강을. 이해돼요? 그럼 봐봐. 방사능 가속기에서 방사강을 가속시키는 거니? 아닌데. 엄밀하게 뭐예요? 방사능 가속기에서 전자를 방출시켜서 전자를 가속시켜서 전자를 움직임을 변화시킬 때 방출되는 게 방사강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제억으로 끌려다니면 안 돼. 우리가 정의를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보면 개소리네라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선제억으로 끌리니까 뭐 틀린 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내용 위치로 푸는 친구들은. 다시 보라고. 방사강이 여러분 뭡니까? 주제를 잡으라니까 방사강. 방사강이 뭐라고? 방사강? 봐.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을 시켜야 되는 거라고. 다시. 1. 전자를 2. 빛의 속도에 가깝게 3. 가속을 시켜서 3. 운동 방향을 바꿨을 때 접선 방향으로 방출되는 게 전자기파야. 이게 바로 방사강이야. 됐어? 그런데 4번 선지는, 이 선지는 내용은 다 들어와 있다니까? 근데 엄밀하게 그 의미가 아니야. 방사강 가속기가 방사강을 가속시킨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여기서 뭐를 가속시킨다고? 전자를 가속시킨다니까? 방사강 언제 나온다고? 빛의 속도만큼 가속된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나오는 거라고. 그게 방사강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방사능 가속기에서 가속시키는 거 뭐야? 전자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방사능 가속기에서 방사광을 연구 목적으로 가속시키는 전자기파라고 해버린 거잖아. 다시 봐봐. 다시 봐봐. 이 문장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야. 방사광은 방사광 가속기에서 연구 목적으로 가속된 전자기파가 되는 거예요. 방사능 가속기는 전자기파는 맞지. 근데 가속되는 거는 방사광이 아니라니까. 전자가 가속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봐봐. 가속시키는 전자기파잖아. 방사광은 가속된 전자기파라고. 그래서 2번 선지 문장 구조로 잡아주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틀렸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문 내용은 뭐야? 방사광 가속기에서는 1. 전자를 2. 빛의 속도만큼 가속시켜서 3. 운동 방응 변화를 통해 그때의 접선 기울기 방향으로 4. 전자기파가 방출되는 거죠. 그러면 가속되는 대상은 전자라니까. 전자기파가 가속되는 게 아니라 전자를 가속시켜야죠. 전자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방사광 자체가 가속돼 버리는 거잖아.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그 정답 2번인 거야. 그래서 자꾸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야. 봐봐. 가속받은 전자기파라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가속된 게 아니잖아. 이미 방사광은 가속은 이미 끝난 거야. 전자는. 다만 운동 방향 변화에 따라서 그 운동 방향 변화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 방향으로 전자가 방출되는 그게 바로 방사광이라고요. 넘어갈게요. 이거 뭐 똑같은 얘기 계속 하게 되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게 지금 중3도 그렇고 내가 수업을 하는데 고2도 그렇고요. 경우에 따라 고3도 그런 것 같아. 이해를 잘 못해. 왜 그러겠어? 그냥 외우니까.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외워가지고 해결될 일이 없어. 이거 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다 까먹는데. 외우니까 다 까먹지. 봅시다. 방사능 가속기의 주요 장치를 조직한 거다. 1번 선지 볼게요. 맞죠? 광전 효과에서 전자가 방출됐잖아. 광전 효과에서 전자가 방출됐잖아. 그리고 선형 가속기에서 전기임을 통해서 가속을 시켰잖아요. 맞죠? 정확하죠 그러면? 핵심 원리들. 전자는 C를 지나면서 휨 전자석은 뭐해? 궤도회전을 시키잖아. 핵심 원리 그대로 들어있죠. 궤조에서. 자 그러면 C에서도 방출된 방사광이 있죠. 근데 봐봐. 뭐가 더 밝다고? 모르겠어 그걸. 밝다? 모르겠어. 그리고 봐봐. 중첩이 되려면 보세요. 휨 전자석에서도 방출이 되겠지만 삽입장치에서 꾸불꾸불하게 가면서도 방출이 되는 거잖아. 그 둘의 중첩된 결과가 더 밝아지겠지. 이해됐어요? 정답 3번이지 뭐. 다시 정리할게. 봐봐. C에서 방출된 방사광 플러스 D에서 방출된 방사광을 더해서 C 더하기 D를 해서 그게 지금 나온 결과값이 서로 중첩돼서 진폭이 커진 거지. C가 아니라. 방출된 방사광끼리 모여가지고 걔네들끼리 중첩이 돼서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C 더하기 D를 했을 때 그 값이 커진 건데 C 값이 크다고 한 거잖아 지금. 그리고 E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그래 에너지 보충이었다니까. 정답은 3번 보였겠네요 그러면. 자 29번.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굴절시켜 빛을 모을 수 있는 유리렌즈를 이용해 표면 확대하는 거다. 응? 자 그럼 봐요 여러분. 광학이라는 건요 빛광자야. 그러니까 빛으로 보는 현미경이에요. 반면에 지금 기억은 뭐니? 그래서 얘기한 그래 주제 X선 현미경. 그럼 X선 현미경은 뭐 이용하는 거야? X선 빔라인을 통한 방사광을 이용하는 거죠. 내부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원자 구조까지도 보는 거죠. 방사광 이용하는 거죠. 자 반면에 얘는 뭘 이용한다고? 가시광선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봐봐야 뭘 보겠어? 표면을 보겠죠. 그리고 핵심 원리는 뭐야 얘는? 파장을 줄여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 초반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핵심 원리. 파장을 짧게 만들어서 내부 구조 관측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우리 가시광선은 파장이 길다. 봐봐. 벌써 일단락에 세팅한 이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 설계를 딱 한 게 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파장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고 바로 정답으로 갈게요. 5번 선지. 기업과 니은을 비교해보라고. 파장은 누가 길어? 니은이 길어. 됐죠? 파장이 짧아. 그래서 내부까지 관측한다. 정답 5번 끝. 됐죠?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야. 지금 제가 내신 대비한다고 선제 하나하나 터니까 또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 보고 29번에서는 그냥 바로 노선을 바꿨어요. 주제 핵심 원리에 집중하는 걸로. 그러니까 바로 또 이해되는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바뀌어. 이거야.
어차피 틀린 선지를 해설하는 게 이해가 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건 틀렸거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래 주제 구조를 명확하게 잡고 정답되는 사고름을 계속 연습해.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올라와요. 그 상태에서 다른 문제든 변형 문제든 선지든 가는 거야. 그리고 그 감각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어떤 질문을 풀어도 거의 다 풀릴 거야. 안 풀린다면 내용 자체가 너무 배경식을 좀 필요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주제 구조 잡는 그 느낌이 좀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것 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는 정치 10등을 해본 사람이에요. 전국 70등을. 그러니까 공부로는요 그냥 끝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물론 전국 수석을 해보진 않았어. 그런데 내가 내 라이벌이 어떤 애였냐면 걔도 내 라이벌 생각을 했겠죠. 내 라이벌 어떤 애였냐면 우리 학교에 항상 이제 전교 1등 한 애가 있었고 전교 2등은 저였어요. 근데 전교 1등은 원래 걔가 고3 직전까지는 저랑 전국 등수가 비슷했어요. 제가 뭐 전국 70등이면 걔가 한 뭐 20, 30등, 40등 하고. 그런데 걔가 이제 고3 때 확 벌어지더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고2에서 고3 넘어갈 때 게임을 했거든. 한 3달 정도 이제. 아무튼 근데 걔가 그때 전국에서 보통 한 자릿수를 찍었어요. 걔가 아직도 나는 기억나. 근데 딱히 걔가 존나 천재 같진 않았어 나는. 그래서 지금 내가 들여다보잖아요. 잘 들어라 얘들아. 물론 이건 있어. 내 머리가 현저하게 좋았을 수도 있고요. 우리 집안 유전자가 공부에 있어서 특화됐을 수도 있어. 뭐 그건 알겠어. 그러면 안 되는 애들은 죽어도 안 되는 거냐?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봐봐. 나랑 걔는 고2 때까지 비슷했어. 근데 내가 고2 12월, 1월, 2월을 게임 쳐하느라 3개월을 날려버리니까 이게 훅 벌어졌잖아요. 지금 벌써. 그래서 그 어떤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나를 재수를 시키고 막 삼수를 시키고 군수를 시키고 했던 거예요. 난 그게 되게 안타깝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그냥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인생이 뭐가 어떻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봐야 돼요. 또는 최대한 멀리까지 내가 볼 수 있는 상황까지는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고 그래야 진짜 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냥 내 주변에 휩쓸리는 파도 휩쓸리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운 좋으면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운 나쁘면 병신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내가 태어난 인종, 내가 태어난 국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디테일, 미묘한 그 차이가 되게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쉽게 얘기할게. 좀 1년 동안 뒤지게 해봐. 하루에 12시간씩 해보라고. 하잖아요. 할만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나 솔직히 별로 안 힘들어. 솔직히 나는 하루에 16시간 일을 안 하잖아요. 그게 더 힘들어.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는 그 짜증이 밀려와요.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면 축구 선수인데 나는 매 경기마다 한 골 이상 넣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번 경기에 한 골을 못 넣었어. 또는 내가 평균적으로 항상 2골 넣었는데 이번에는 한 골만 넣었어. 아, 근데 기분이 나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여러분, 그 레벨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예전에는 그 레벨까지 가면은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가 있었어. 잘 들어. 라떼만 해도요. 진짜 라떼만 해도 전국 수석을 하잖아. 바로 부와 명예요. 진짜. 왜? 그 당시에 매스미디어, 그 당시에 9시 뉴스는 방송 3사를 하잖아요. 전국의 80%, 90% 이상의 가정이 다 봐요. 거기에 수능 끝나고 수석을 하잖아. 걔가 그냥 항상 한 5분 정도 인터뷰를 하고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리고 수기를 써. 그러면 그 시기에 걔가 얻을 수 없는 부와 명예를 다 얻었어요. 그 정도 공부를 잘했죠? 사실을 쳐요. 판검사가 돼요. 그리고 판검사 위세의 그 시절에는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지금 우리나라 다 대통령들 다 판검사야. 변호사 출신이에요. 다 법준 출신이라고. 그 시절의 천재들은 그게 출세였고 부와 명예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그 얘기를 왜 하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정도까지의 부와 명예를 보장하지 못해요. 지금의 공부가. 근데 한편으로, 잘 들어, 한편으로 인생이 중심 빠그라지지 않게는 해줄 수 있어. 보험이야, 일종의. 잘 들으라고. 니네 인생이 나락으로 가지 않게는 만들어줄 수가 있어. 공부가. 그리고 하나 더. 인생이 그래도 나는 성공했다고 얘기를 듣는 의사 같은 직업, 전문직 같은 직업도 생각해보면 다 전문 지식 기반이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결정나냐면 지금 결정나는 거야, 얘들아. 너희가 고3 때까지 어떻게 살았냐 가지고 평생을 살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왜? 이런 강제성과 때때로 강압, 때때로 나를 이렇게 옥죄는 환경은요, 지금밖에 없어. 대학 가잖아. 누가 니네한테 잔소리를 하니? 듣지도 않아. 내가 이런 잔소리 하는 것도 지금 니네가 싫은데 대학 가면 누가 듣겠어요? 근데 내가 왜 이걸 해볼 만하다고 하는 거냐면 내가 계속 지금 얘기하잖아. 난 20년 했어, 이 일을. 역대급이야. 바꿔 얘기하면 역대급으로 쉬워, 여러분은. 잘 들으라고. 예전에 의치학대를 간다라고 했을 때요, 예전 친구들은요, 지금보다 정말 힘들게 갔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4년 전, 코로나 1, 2년 전만 해도 여러분, 1, 2등급 맞는 게 진짜 정말 어려웠어요. 애들 공부량이나 집중도가 어마어마했거든. 근데 지금 1, 2등급이요? 옛날로 치면 3, 4등급이야. 옛날 애들 3, 4등급이면 그냥 무난하게 살았던 애들이야, 진짜. 여러분, 1년만요, 진짜 하루에 12시간씩 해봐.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맞잖아. 내가 월 200, 300 받을 수 있는 직업에서 월 1000, 2000 받을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으로 바뀐다니까? 아, 선생님, 전 그렇게까지 돈 필요 없어요. 일단 가봐. 가보고 그때 선택을 하는 거지, 뭐. 해보라고.
내가 헛땡급 심어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 내가 의대를 못 가면 치대를 가면 되고, 치대를 못 가면 약대를 가는 거고, 약대를 못 가면 수의대를 가면 되는 거고. 거기도 못 갔어? 이공계라도 가면 여러분 취업도 열려요. 이공계도 못 갔어? 아, 그럼 뭐 공무원 시험 칠 수 있는 기본계라도 갖췄겠네. 뭐라도 있는 거예요, 뭐라도. 공무원 시험 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공무원 시험 C기나 칠 수 있는 거야, 사실.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여러분 평생에 농사를 잘 지어놓는 거야. 지금 해놔야 돼. 노인 빈곤율 50%? 여러분 60살 이후가 되면요 방법이 아예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무조건 100살 넘게 살아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젊은 희생하라고 하지 않아. 너희 고3 딱 수능 끝나잖아. 놀고 싶으면 나한테 와. 내가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재밌게 놀 수 있는 고3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그런데 지금은 해야 될 때라는 거야. 지금은. 이게 막상 또 놀고 싶다고 선생님 와가지고 내 데리고 와서 놀라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내년에 올 거 이러고 있어. 또 웃겨. 너무 귀여워 애들. 얘들아 놀 거면 제대로 놀고 할 거면 제대로 해. 근데 지금 1년 제대로 해야 돼. 알겠어요?